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 관련돼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수소가 굉장히 좀 많이 조용하죠. 이게 이제 소위 예전에 얘기를 할 때, 탄소 국경세 관련돼 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정 에너지 중에서 수소가 좀 배제가 되는, 왜냐하면 지금 수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부생수소,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죠. 아니면 계질수소 역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청정으로 가는 부분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고요. 이 수소 부분은 그래서 그린 수소가 됐던, 아니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뭐 계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생수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금 뭐 포집 과정을 거치는 블루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사실 수소가 우리가 경쟁력이 좀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번 행정부에서 사실 수소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이 밀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번 행정부가 이제 끝이 나고 다음 행정부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수소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궤도 위로 일단 좀 올려놔야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연계돼서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조용합니다만은 향후에는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 이 수소차를 보급을 하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프라 배치가 필요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가 필요한 건데, 수소 충전소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수소 충전소 부분을 조금 가속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최소한 한 기 이상의 구축 목표를 일단 가지고, 2022년까지 고속도로에는 60기 정도 일단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장거리 운행 불편을 제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여파일까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수소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넥소,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건데, 넥소가 많이 팔리는 모습이 일단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넥소가 월 1,000대를 지금 판매를 돌파를 해서 친환경차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지금 이게 5월 16일 날 나왔던 기사긴 합니다만은, 지금 넥소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좀 발표했는 부분을 보니까 수소차가 15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시현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들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소 승용차 넥소가 처음으로 월 판매 1,000대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 정부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소 충전소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수소 충전소가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원래 이제 수소 충전소는 지자체 권한으로 지금 보통은 이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가지고 와서 일단 환경부 장관이 여긴 조금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일단 만들어 줘야 되는 걸로, 뭐 그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소 충전소 그러면 왠지 그러면 수소 풍타 팍 터지는 이런 수소 폭탄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속도로 부분을 일단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관공서 부분도 일단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서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도 일단 안이 아니라 바뀌죠. 그렇죠? 거기도 일단 수소 충전소가 일단 있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일단 수소 충전소 많이 만들어야 되고, 수소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지 수소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죠.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원래 기존 주유소 있잖아요. 기존 주유소에다가 일단 수소 충전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를 같이 넣은 복합 충전, 뭐 복합 에너지 뭐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도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우리 보통 여러분들 LPG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원래 LPG 같은 경우에도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 안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었죠. 좀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외곽 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이게 외곽에다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이제 시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게 내각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LPG 수입을 하는 회사가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원이라든지 SK가스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LPG 자동차가 약간 요즘 좀 사양이에요. 좀 안 좋아요. 좀 사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LPG 충전소는 어차피 외곽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수소 스테이션 자체를 조금 보급을 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기업들이 원래 이제 LPG 관련된 일을 하다가 LPG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사양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쪽으로 달리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라든지 하는 쪽으로 달리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가 요즘 조금 약해지는 모습인데요.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거는 한쪽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쪽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도 좋고 이 종목도 좋은데 수익률 자체가 어느 게 더 좋을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순환매가 보통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쪽 종목이 좀 많이 밀리게 되면은 당연히 모멘텀이 둘 다 비슷하다면, 한쪽 종목이 많이 밀리게 되면은 그쪽이 많이 밀린 쪽으로 또 한 바퀴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결국에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좋죠. 근데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간헐적 발전이에요. 태양광은 해가 떠야지만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지만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요 수소 부분을,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냐면, 수소가 완전히 청정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아까 말씀드릴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로서 만들어지는 수소, 부생수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완전 청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계질수소, 소위 말해서 LNG라든지 LPG에서 만들어내는 수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LNG나 LPG에서 수소를 만들어질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소량입니다만은 이것도 완전히 청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세 번째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기 자극에 의한 수소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간헐적이야. 간헐적으로 만들어진 전기 자체를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해서 이 수소를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 수소 가지고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간헐적인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가 지속적인 청정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수소 경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턴하는 요 두 기업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답보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의 이제 경영 마인드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여기서는 또 중요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그룹 자체가 수소라든지 전기차로 달리기 시작을 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들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소
수소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수소라든지 전기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서도 수소는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소라고 하는 부분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놔놓고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소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체크해 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